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5G 산업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5G 산업은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5G가 잘 작동을 되고 구축이 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원격 진료,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5G 산업에 대한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자료는 대학원에 다니시는 정원숙 님의 자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료와 더불어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5G에 관련된 책 블로그에서 소개를 좀 드리고 네이버에서 5G에 대한 개념적 정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료는 5G의 배경과 목적, 특징, 5G의 특성, 어떻게 활용하는지, 5G의 산업 환경에 대한 어떤 결론 및 향후 추진되는 6G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5G 그 관련해 갖고 산업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개하는 산업, 특히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인프라 영역으로 5G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5G 인프라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그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이 5G 장비거든요. 그래서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이 2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하고 이제 치열하게 이 장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5 시장이 확장될수록 인프라와 디바이스 영역에 자연스럽게 성과가 많이 창출이 될 거고, 특히 5G는 초저지연 초연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 말은 5G는 기존에 이제 이전에 있던 4G보다 지연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초연결성, 연결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뒷부분에 이제 수치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G를 통신, 인프라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 어떻게 5G의 혜택을 다른 산업에 맞춰 확장할지, 거기에 맞춤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비즈니스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현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5G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 갖고 과거에는 도로 그 건설이라든지 발주 사업은 단순히 아스팔트와 표지판, 가로등을 놓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가장 기본형은 하이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시간을 알려주는 데이터 기반은 표지판 정보와 도로가 만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과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로화 돼갖고 ITS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ITS는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은 이 5G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최근 건설사들이 교통 빅데이터를 다루는 IT 회사나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5G를 빨리 선점하고 활성화해야지 4차 산업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G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019년 4월 3일에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국가에서 먼저 상용화를 발표할 것인지, 이거 하루 차이로
굉장히 각축전을 벌여갖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선점했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됐죠. 5G에 상용하는 4차 산업 시대를 의미하며 5G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G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얼마만큼 그것이 확장되느냐에 따라 4차 산업 기술 발전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 뒷부분에 있다가 얘네의 데이터 전송 속도 처리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3G, 4G 기술이었는데 앞으로는 5 기술을 통해 갖고 정보 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 자동차라든지 이동 통신에서 급격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G 기술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G가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이유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이 되고 5G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5G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옮길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5G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의 이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그래서 수많은 영화에서 보던 가상현실과 가상회의 등을 우리가 5G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G의 시작은 이제 5G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5G는 우리 삶의 많은 변화와 정보를 제공, 그다음 유튜브도 향후에 VR 가상현실로 보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죠. 그래서 VR로 보는 생동감은 힘들게 여행 다닐 필요도 없이 집안에서 생생하게 해외 곳곳을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밑바탕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순식간에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5G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을 먼저 선점하여 인터넷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5G에 가장 빠르게 많이 투자하여 5G 강국이 된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이자 저성장 한국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G를 통해 갖고 원격 의료라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 운영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5G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포크레인을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5G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5G는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4G에 비해서 1km제곱미터당 100만 대 이상을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대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갖고 냉장고에도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세탁기, 뭐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TV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초연결성이라고 해갖고 이런 걸 다 연결하게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5G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방대하면은 굉장히 끊기고 뭐 지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5G는 초저지연성이라고 0.001초 정도 지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뭐 위치에서 방송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가 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지연 없는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5G인데 얘도 단점이 5G가 콘크리트 벽이나 비가 오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개발되고 있는 게 이제 6G라는 건데 이 6G도 이제 초성능, 초대역폭, 광대역폭을 갖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홀로그램 등 가상 서비스를 비대면 초현실 서비스로 가능하게 해주고요. 향후에 이제 이 6G가
또 이제 또 많이 이제 또 개발 기술 발전이 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이제 5G가 상용화가 아직 확실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6G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제 6G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정밀 장거리에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여 원격 수술 및 원격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6G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원격 수술하려면 얼마나 그 세밀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초공간, 저궤도 위성 발사로 통신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5G 그 벽이나 뭐 이런 걸 콘크리트 벽을 뚫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G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저궤도 위성은 신호 전달에 있어서 저지연이라는 강점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지연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망으로 주목받고 있고,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고, 이게 저궤도기 때문에 이제 6G까지 나중에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자, 요 자료의 출처들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갖고 책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에 보시면 지식백과에 내가 5G라고 이렇게 넣었더니 5세대 이송통신 기술 해갖고 Fifth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해갖고 나와 있죠. 근데 기존의 4G LTE 대비의 데이터 용량이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게 5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려고 한국과 또 일본은 도쿄 올림픽에 5G 상용화를 실행하겠다고 주도권 선정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고 디바이스 숫자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5G 기반 융합 서비스 등장으로 이 네 가지 주요 메가 트렌드들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게 5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존 4G 이동통신 시스템과 달리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뭐 레턴시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 대부분 단말의 픽데이터 레이트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던 건 해왔던 것과 달리 5G 이동통신은 엔드-투-엔드 레턴시 종단 간 지연을 고려한 이동통신 시스템 설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한마디로 초저지연성 0.001초 1000분의 1초 지연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5G가. 그래서 미래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실시간 온라인 게임, 다양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터액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지연 5G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려운 특징들을 5G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하나 보면은 여기 뭐 블루진 에디터라는 사람이 2022년 8월 1일에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알아두면 돈이 되는 5G 비즈니스 해가지고 출판사 부커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 삼페이 세이치 일본 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두면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한 권이면 흐름을 우리가 5G에 대해서 교양이나 상식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고속 초연결성, 초지연성이 특징인 5G가 앞당긴 산업의 미래 해가지고 뭐 산업혁명의 중추신경인 5G 얘기할 수 있고, 미래 자동차, 커넥티드 카, 그다음에 드론 배송, 의료 격차를 줄이는 원격 진료, 그다음 가상 현실, 뭐 증강 현실, 버추얼 인플루언서,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5G가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초고속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으로 사물들을 연결하여 이룬 디지털 생태계가 바로 그 중에 5G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그 상상 속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5G의 모든 것 해가지고, 자, CCTV, 스마트 기기, 뭐, 다양한 PC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오피스, 그 화상 통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접속해 갖고 관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5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5G를 통해 가지고 휴대전화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다섯 번째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5G를 얘기하는데, 이 5G를 통해 가지고 교통,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물류, 공장, 스마트 팩토리, 건축, 토목, 농업, 스마트팜, 그 다음에 금융, 엔터테인먼트, 관광, 그 다음에 유통, 의료, 간병,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5G를 활용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시간 반응 속도 4G에서는 반응 속도가 100분의 1초였다면 여기는 1000분의 1초로 단축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통, 물류, 의료, 제조, 건축, 농업, 유통, 금융,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우리 그 5G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버추얼 인간, 인플루언서, 그죠? 이런 것도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5G가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 모두 5G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 연결이 이제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교통체증이라든지 우리가 손 놓고 이렇게 쉬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론으로 방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 요게 이제 몇 센치, 몇 미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좌표만 찍어주면은 농약 살포를 지가 알아서 쭉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5G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5G를 우리 산업의 중추신경, 제4차 산업의 중추신경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 그림 하나로 핵심 키워드를 그 5G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4G를 넘어선 5G는 초연결성, 그다음 1km제곱미터당 100만 대 이상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4G의 100배, 초저지연성, 1000분의 1초 지연이, 그 다음에 초고속 대용량, 다운로드 속도가 20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 업로드는 10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 그러니까 4G의 100배라는 거죠. 초고속 대용량. 뭐 이런 특징들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5G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을 통해 갖고 5G 비즈니스를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번 시간에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은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VR, AR, 그다음에 핀테크 산업, 그리고 원격 의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3D 프린팅 드론 관련돼 가지고 5G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